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계학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 확률 변수까지 배우셨죠?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까지 배우셨죠? 이 확률 변수 x가 저번에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우리가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수치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수치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 예를 들어 뭐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했을 때 사건은 뭐뭐가 일어난다고 했나요? 사건은 앞면, 뒷면. 그쵸? 근데 앞면, 뒷면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수치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명목 변수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 등을 어떤 수치로 바꿈으로써 실제 수학적인 산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면을 0으로 한다거나 뒷면을 1로 한다거나 아니요 뭐 바뀌어도 됩니다. 바뀌어도 되고 뭐 1 또는 2로 나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확한 어떤 수치로 하는 거는 그 뭐랄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요 수치를 마음대로 의미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랜덤 베리어트거든요. 랜덤 베리어트 또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수치를 우리가 의미로 정해서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수치화로 바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률 변수가 결과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저번 수업 시간까지 배우신 거고요. 이 각각에 대한 기대값이라거나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뭐냐? 확률 변수가 아니고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요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특정한 사건에 한해서는 일부 분포, 하나의 어떤 그림 형태, 일정한 그림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 확률 분포와 관련된 4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직관적으로 요 확률 분포가 뭐하고 뭐로 또 나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확률 분포도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 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페이지 13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에 있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결합 확률 변수 부분하고 뒤에 공분산 쪽은 제가 지금 의미로, 그 의미가 아니죠. 제가 이유 이씨 지금 이 두 개를 이번 강의에서는 배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배제하는 이유는 결합 확률 변수하고 공분산부터는 흔히 이별량 또는 다변량 분석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랑 상대적 상반되는 말이 뭘까요? 단변량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4장 이후에 배우실 주요 내용들 그리고 통계에서 배우실 주요 내용들에 있어서 이 단별량 위주로 배우지 이별량, 다별량 위주로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10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다 단별량 문제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우실 내용은 단별량이에요. 자, 그럼 단변량이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적 분석을 이번 학기 동안 배우실 때 키면 키, 몸무게면 몸무게 이렇게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키하고 몸무게를 동시에
그 관리한 동시에 그 고려하는 그런 방법은 잘 배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그 고려할 때 예를 들어 키에 대해서 1번, 2번, 3번 해서 뭐 160, 170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다루는 구조를 배우지 예를 들어 이런 거 키약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키하고 몸무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키 160에서 170대에 몸무게 60에서 70kg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변량 또는 다변량 수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4장부터 배우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요렇게 확률 변수 하나만 다루고 있는 문제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37페이지부터 이제 나오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137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몇 개의 확률 분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면은 페이지 137페이지에 이산, 균등, 분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 139페이지를 보시면은 베르누이 분포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넘기면은 페이지 140페이지에 이항 분포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를 보시면은 초기하 분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넘기시면 여러분들 페이지 150페이지에 포화송 분포라는 게 나오고요. 이 책에서는 푸화송이라고 적어놨는데 웬만한 책에서 보통 포화송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런 책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페이지 154페이지를 보시면은 기하 분포. 그리고 페이지 157페이지를 보시면은 음이양 분포에 대해서 나오고요. 사실 요거에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게 여러분들 다항 분포라는 게 있는데 다항 분포 이거는 이제 이별량 이상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요 분포는 여러분들 생략이 되어 있고 특히 이번 수업에서도 이번 강의 전체에서도 배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런 분포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음양 분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 160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제 뭡니까?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뭡니까?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60페이지 보시면은 균등 분포 그리고 페이지 162페이지를 보시면은 정규 분포 그리고 페이지 168페이지 감마 분포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페이지 170페이지에 지수 분포 그리고 페이지 172페이지에 베타 분포 그리고 페이지 174페이지에 Y불 분포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죠, 분포가.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의 그림을 나타내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될 분포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안전공학과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분포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페이지 140페이지의 이항 분포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150페이지의 뽀화송 분포, 그리고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정규 분포, 지수 분포, 요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들 이번 통계학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수업을 들으실 때도 자주 나오는 분포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을 넘어서 뭔가 그 품질이라거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초기화 분포라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와이블 분포 정도까지는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사실 분포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수업 때 한번 그냥 간단히 터치만 해보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이번 강의,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네 개는 뭐다?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정규 분포, 지수 분포,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 포화송 분포하고 지수 분포 있죠?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 산업안전 기사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제가 좀 중요한 거는 깊게 얘기하겠고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거 또는 나중에 저한테 또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념만 간단히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3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산 균등 분포라고 나옵니다. 이산 균등 분포. 자, 이산 균등 분포. 여러분들 여기 균등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당연히 뭐 어떤 형태가 될까요? 모두가 동일한, 균등한 어떤 하나의 확률 분포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균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동일하다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은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주사위라고 했을 때 주사위의 확률 변수를 각각의 눈이라고 하죠. 그럼 확률 변수가 총 몇 개가 나올까요? 1, 2, 3, 4, 5, 6. 6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동일하죠? 6분의 1로.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나타내 보면은 어떤 식인 겁니까? P가 6분의 1로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질량 함수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질량 함수, 나중에 뭐 누적 함수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적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1이 될 때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뭐랄까요, 고정된 그림이 있는 형태, 고정된 질량 함수라거나 누적 함수 또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밀도 함수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정한 확률 분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균등 분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정리 4-1을 보시면은 4-1을 보시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대값하고 분산을 나타내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하고 분산은 이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은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분산은 좀 복잡하죠. 1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온다라는 것만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외우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저도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균등분포 정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림 형태, 그리고 어떤 확률 변수 또는 어떤 사건 등이 균등분포를 띠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평균이나 분산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상균등 분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하나의 그 확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39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 베르누이 분포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걸 배우시면 베르누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쵸?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일부 동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동일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이 베르누이가 저 베르누이인가 라는 거를 한번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고요. 요새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가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베르누이가 여러분들 뭐 화학 때 배웠던 베르누이인지 뭐 이런 사람인지 한번 그 자습으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베르누이는 뭐냐? 베르누이는 이제 시행 횟수하고 관련이 있게 됩니다. 시행 횟수하고 관련이 있게 됐다라는 거는 확률하고 통계가 점차 어느 영역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점차 뭔가 실험에 대한 경험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하고 동전이라고 하는 거가 모두 다 같은 확률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명한 그 굉장히 무한대로 그 시행 횟수를 늘렸을 때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무한대로 어떤 확률 분포를 확장하는 거는 이제 균등 분포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 표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의 확률을 살펴볼 때는 보다 요 시행 횟수의 어떤 확률이 그 상관성이 높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번을 동전을 던졌느냐 100번을 동전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 안에 요 10번하고 100번이라고 하는 실험에 있어서는 확률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는 베르누이 분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베르누이 분포는 요 시행 횟수가 몇 번일 때에 어떤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베르누이 분포는요. 한 번의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값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시행의 여기 그 139페이지에 위쪽에 요거 딱딱딱 글머리표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각 시행의 결과는 반드시 성공 또는 실패 중 하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이거를 내가 성공이라 두면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한다면은 앞면이 성공이 되겠죠. 그쵸? 그럼 자명하게 뭐가 실패가 되겠습니까? 뒷면인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공할 확률이 P라고 한다면은 실패할 확률은 뭐가 될까요? 성공하고 실패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전체 1에서 P를 뺀 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번밖에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겁니까? 성공할 확률은 첫 번째, 요 한 번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P가 되겠고요. 그쵸?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P, 그 실패가 나올 확률은 1-P가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실패라고 하는 거를 확률 변수로 나타내서 성공이 1, 실패가 0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확률상으로. 그쵸? 그렇다면은 1 곱하기 P 더하기 0 곱하기 1-P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P라고 하는 기대값을 갖게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량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함수는 예를 들어 0,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요 P값은 1-P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P값은 P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요 P하고 1-P는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균등함수 같은 거에 자명한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확률값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경험적으로 얻었을 때. 그렇지만 그 경험적으로 얻은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했을 때 그 P값을 이런 시행 횟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진짜 나타날 확률 또는 기대값이 어떻게 될까라고 추정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한 게 그럼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예제 4-3을 한번 봐보시죠.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이 나오면은 확률 변수 x는 1의 값을 갖고요. 그 밖에 숫자가 나오는 x는 0의 값을 갖는데요. 그렇다면 주사위 눈이 1 값이 나오면은 위의 경우 어떤 거란 얘기예요? 성공이라고 보겠다는 거고 이때의 확률을 p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값은 뭡니까? 2에서 6까지 주사위 눈이 나올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 실패다 라고 정의하는 게 베르누이 분포, 실패라고 본다라고 하는 게 세팅이고요. 이때의 확률은 1-P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라고 하는 요 1회의 시행 횟수와 관련된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사위 눈의 한정에서 P하고 1-P는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균등함수 개념이죠. 그쵸? 앞에 아까 나왔던. 그쵸? 그럼 그 균등함수는 우리가 어느 때예요? 일반적으로 n을 무한대로 돌렸을 때. 그쵸? 시행횟수를 완전히 무한대로 돌렸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확률을 우리가 P1-P라고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베르누이 분포는 근데 이런 균등함수가 있다 치자. 그런데 과연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오게 될 확률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아까 결과적으로 한 번 던졌을 때 지금 주사위 1이 나올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1-P는 자동적으로 6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행 횟수를 한 번 던졌을 때 6분의 1이 나올 확률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모르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고 나머지 6분의 5는 1-x가 x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단 x는 뭡니까? 0 또는 1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시행 횟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 아니면은 실패 1, 0 이렇게 두 가지 확률 변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쵸? 확률 변수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1에 했을 때 당연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에 던졌을 때 주사위 1이 나올 그 기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은. 당연히 그냥 6분의 1이겠죠. 그쵸? 나머지가 6분의 5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0하고 1이 나올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x는 0, 한마디로 주사위 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주사위 눈이 나오지 않고 아니죠. 요거의 기대값은 주사위 이제 확률 변수 1일 때 요 1이 나왔고 이제 나머지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6분의 1에 1 곱하기 6분의 5에 1-1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6분의 1이라고 하는 기대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 번 던지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쵸? 그 균등 분포를 예를 들어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요 확률 값이 그대로 베르누이 분포의 그 기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베르누이 분포는 사실은 굉장히 1회 시범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단위 실험의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이 아니고 n번을 던진다고 하죠. n번. 한마디로 시행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반복 실험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반복 실험, 반복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실험과 경험에 대한 그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n번과 관련돼서 베르누이 분포를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분포가 여러분들 140페이지에 나오는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 영어로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통계 배운 학생들은 요 이항 분포 당연히 배우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고등학교 통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요거 아닌가요? BMP, 그러니까 이항 분포 N하고 P라는 걸 따를 때 정규 분포가 MP하고 MPQ를 따른다. 자,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런 거 한번 고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나시면은 다행이시고요. 만약 요거 봤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은 이번 통계학 수업 때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항 분포는 이런 세팅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아까 똑같은 베르누이가 한 번이 아니고 10번을 던졌어요. 10번을 던졌을 때 X번 성공할 확률을 의미하는 게 이항 확률 분포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까는 한 번을 던졌기 때문에 딱 한 번 성공하고 말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10번을 던졌으면은 뭡니까? 한 번 성공할 확률도 있을 수 있고 두 번 성공할 확률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요 X번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두게 되면은 요 X번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됩니다. 그럼 그 확률 질량 함수 fx는 어떻게 될까요? fx는 어떻게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주사위는 아까 1이 나올 확률을 성공이라고 하죠. 이 1이 x번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번 던졌을 때. 자, 그럼 어차피 마찬가지로 1의 시행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 균등함수, 요 p는 6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전체 셋에서 봤을 때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6분의 1이 x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아까 베르누이 분포에선 이게 1 아니면 0밖에 되지 않잖아요. 한 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그쵸? 근데 지금은 뭡니까? 0번부터 시작을 해서 n번까지 모두 다 가능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x를 표기하게 되고요. 나오지 않을 확률 아까 6분의 5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10번을 던졌다고 한다면은 10-x가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전체 x번 나올 거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눈여겨봤을 때 10번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 그 한 번 성공했다고 치죠. 10번 중에 한 번 성공할 확률. 근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앞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의 수를 따지는 하나의 팩터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거는 뭐냐? 결과적으로 n개 중에 x번이 나올 조합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요 fx에 요 ncx라고 하는 실제 시행 횟수 조합까지를 결정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요 이항 분포의 확률 진행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아까 10이라고 했으니까 요 ncx의 요거는 10cx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 10번을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f1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10c1에 6분의 1의 1승 곱하기 6분의 5의 9승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2에 6분의 1의 2승, 6분의 5의 8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fx를 일반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쵸? ncx의 p에 어떻게 됩니까? p가 성공할 거니까 x번 나와야 되고요. 1-p가 n-x번 나와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축약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Q는 1-P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수학책을 보시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값하고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정리 4-3을 보면은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MP, 이항분포의 분산은 MP 1-P로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그거 있죠? EX는 어떻게 구합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 fx 이렇게 해서 구했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정리하시면은 각각 요렇게 나오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이항분포의 기대값하고 분산 정도는 좀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균등함수의 그 기대값이나 분산 이런 건 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몇 가지는 알아두라고 한 게 이항분포가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앞으로라도 요 이항분포의 평균과 기대값과 그리고 분산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이항분포의 그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142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n은 16이고 p가 있을 때, 그리고 n은 25고 p가 있을 때, 그쵸? 근데 그림이 대부분 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대칭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NC X가 뭘 띠고 있어요? 대칭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C3하고 요거 똑같은 거 뭡니까? 10C7 똑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칭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가 이런 식의 어떤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요거 있죠, 요거. 요게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이거든요. 한마디로 요 n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요게 굉장히 그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림 4-3을 보셔도 n16일 때에 비해서 n25가 훨씬 더 간격이 좁죠. 그쵸? 그럼 요게 하나의 그림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약간 요런 그림 형태, 좀 예쁜 그림 형태를 띠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말씀드릴 정규 분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항 분포에 n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정규 분포를 띈다는 거는 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예제 4-4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고등학교 때 푼 기억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부품이 충격 시험에서 충격을 견딜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4분의 3. 그럼 요거는 뭔가요? 굉장히 n을 많이 했을 때 이미 실험 결과값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그 균등분포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확률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주사위하고 동전은 균등분포다라고 하는 거를 n이 굉장히 많을 때 이미 알아낸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책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예전에 어떤 부품이 충격심에서 견딜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5개의 제품을 실험했을 때 정확하게 2개가 충격을 견딜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5개 실험,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뭐 장난감이라고 하죠. 이런 게 5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실험해서 충격 실험했더니만 2개가 버틸 확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든 이렇게든 그쵸? 여러 가지 조합이 있겠죠. 그 조합을 결정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OC2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랬을 때 버틸 확률이 4분의 3이랬죠? 그게 몇 개 버티냐? 2개. 버티지 못하는 게 3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책에 나온 대로 512분의 45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그냥 추가적으로 기대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기대값 EX는 MP라고 했죠? 그쵸? N은 몇 번입니까? 아까 시행 횟수 5개죠. 5에다가 P가 4분의 3. 한마디로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5로서 요거 계산하면은 3.75죠. 그쵸? 그럼 요거가 뭘 의미할까요? 요거는
개입니다, 개. 한마디로 5개 중에 3.75개 정도는 충격 시험에서 견딜 평균이다. 3.75개가 평균 개수다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 5개라고 하는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는 3.75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산에선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개에서 4개 사이인데 4개 정도가 버틸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얘기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예제 4-5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더 이해하시기가 쉽게 될 거고요. 예제 4-5하고 4-6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수님은 그 가장 쉬운 거 풀고 우리한테 어려운 걸 주냐?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항분포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제 4-5까지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제 4-6을 그냥 자습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제 4-6은 깜짝 문제 아닙니다. 깜짝 문제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예제 4-5 한번 풀어보죠.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5%의 비율로 불량품이 발생한대요. 한마디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5%, 한마디로 0.05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한대요. 10개.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N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P가 되겠고. 자, 그랬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수가 확률 변수예요. 불량품 개수가. 그러면은 X는 몇부터 몇까지 있을까요? 0, 1, 2, 3부터 해서 10까지가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를 구하고 P가 한마디로 확률 변수 X가 2에서 4까지를 구하래요. 한마디로 뭡니까? 2개, 3개, 4개 나올 확률을 구해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본꼴은 NCX의 P의 X승 곱하기 1-P의 N-X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N은 아까 10이라고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럼 10C 첫 번째는 뭡니까? 2개일 때죠? 2개의 P 0.05의 2승 곱하기 0.95의 8승. 그쵸? 요게 이제 2와 관련된 F2가 되겠고요. 그럼 F3은 뭘까요? 10C 3의 0.05의 3승 곱하기 0.95의 7승. F4는 10C 4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2개, 3개, 4개일 때의 확률 값이니까 요거를 모두 다 더해주면은 이 문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대략 0.0861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그냥 기대값으로 구해볼까요? 그러면 MP니까 10 곱하기 0.05 한마디로 뭘까요? 0.5가 되네요. 그쵸? 자, 이 말은 뭔가요? 10개를 구했을 때 사실상 평균적으로는 0.5개 정도 불량품이 도출될 수, 그러니까 검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일반적으로 10개의 제품을 골라냈을 때는 그 안에 뭡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불량품이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개, 3개, 4개가 나올 확률을 다 더해봤자 0.0861로 굉장히 작은 수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의 의미를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예제 4-6은 한번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시기를 바래요. 자습으로. 자, 그 다음 초기하 분포라는 게 나오는데요. 초기하 분포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은 제외하고 포화송 분포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150페이지입니다. 포화송 분포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의 이항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뭐냐?
포화송 분포는 일반적으로 어떤 단위 내에서의 발생 횟수와 관련된 분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아까 제품 뭐 5개의 제품 그 얘기를 했죠. 5개의 제품 말고 방금 한 거는 10개 제품에서 아까 불량률이 0.05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단위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이 10개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한 번 뽑고 그리고 두 번째도 뽑고 세 번째도 뽑았다고 하죠. 그럼 계속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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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거를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항분포라는 거는 요 개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정을 두지를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포화송 분포는 그거를 일정 구간으로 또는 일정 단위로 나누어서 이항분포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화송 분포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